어릴 적 우주를 소재로 했던 만화를 보면서 나중에 크면 진짜 우주에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아직도 회자되는 2020 우주의 원더키디가 그렸던 2020년이 이미 지나갔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우주를 향한 인간의 도전은 끊임없이 발전해왔죠. 이젠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일반인들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최근에는 중국도 2025년이면 상업 우주여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최신 트렌드와 경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중심잡기. 이번 주에는 중국의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우주여행이란 말은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개척지인 우주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세계 최고의 재벌들이 이끌고 있는데요.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버진 갤럭틱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블루 오리진을 만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통해 우주여행 시대를 열었죠.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이 우주선을 타고 100km 안팎까지 올라가 우주를 맛본 것에 그쳤다면 스페이스X는 작년 9월 15일 우주선을 쏘아 올려 사흘간 지구를 돌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우주관광 경쟁 속에 중국도 뛰어들 태세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2025년부터 중국이 준궤도 우주여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격은 200만에서 300만 위안, 미국 달러로 하면 약 28만 2천 달러에서 43만 달러 수준입니다. 버진 갤럭틱이 제시한 가격인 45만 달러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인데요. 그래도 한화로 하면 4억 원에서 6억 원가량 되니 일반인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중국의 우주산업 상업화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늦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2002년 설립돼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실제 우주여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중국은 이제 기초 제조와 연구개발의 1.0 단계에서 시장화로 접어드는 2.0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 간 치열한 경쟁 속에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미국 위성산업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2040년 1조 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2016년 기준 3,300억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성장하는 셈이죠. 모건 스탠리는 우주산업을 이끌 10가지 우주 비즈니스 모델을 꼽기도 했는데요. 위성 발사, 위성 인터넷, 심우주 탐사, 우주여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우주여행은 10년 내 산업 규모가 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만큼 우주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21년 2분기까지 전 세계 1,553개 우주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총 1,99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미국의 투자가 절반 정도이고 중국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우주산업 연구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이 경쟁했다면 이제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기술력을 키웠죠. 이른바 우주굴기를 통해 미국과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 5월 화성 표면에 착륙선 주롱을 단번에 착륙시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러시아도 번번이 실패하고 미국도 절반가량만 성공했던 것을 중국이 한 번에 성공한 거죠. 2003년 유인 우주선 선저우를 발사하며 달 탐사 프로그램인 창어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2013년 창어 3호가 달 앞면에, 2019년 창어 4호가 달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창어 5호는 달의 토양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 창어 5호가 채취한 암석에서 신종 광물이 발견됐다고 중국은 발표했습니다. 창어 5호가 달 표면에 오성 온기를 뿜는 모습은 중국인을 열광시켰죠. 중국은 올해 우주정거장 텐군 건설도 완성할 계획입니다. 미국 주도로 건설돼 운영 중인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2024년 퇴역하려다가 2030년으로 시기를 미룬 것도 중국의 우주정거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정책적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해오고 있는데 2015년이 본격적인 상업화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바로 그 해부터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과 사회자원이 항공우주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허락했는데요. 정부 주도에서 상업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선저우 9호와 텐궁 1호가 도킹하는 장면을 담은 100위안 기념 집회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중국 제조 2025에서도 중국은 항공 우주 분야를 10대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로 지목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넘어 기술 자립도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달성하겠다는 목표죠.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화끈하게 지원하는 중국인 만큼 우주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관련 정책을 쏟아내면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민간에서도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민간 자본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영기업 또는 대학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등록된 중국 상업우주기업은 141개에 이르며 위성제조업체 36곳, 발사체 제조업체 22곳, 위성운영업체 39곳, 위성응용업체 44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해 기준 370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설립된 민영 우주기업이 현재 민영 항공우주기업의 76%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우주여행 상업화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2019년에는 상업우주산업연맹이 출범해 본격적인 우주여행 시대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상업우주산업연맹 대회에서 중국 항티엔기금회, 중국과학원 지주유한공사 등 6개 단체가 연합해 상업우주산업연맹이 출범했습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 선전, 우한 등 전국 12개 도시가 지역 우주경제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한은 3월에 항공우주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국가 항공우주산업 기반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R&D 센터, 제조 및 조립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한시는 위성, 로켓 및 우주선 생산과 관련된 각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천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투자 분석 기관인 이퀴노션은 2020년 말 2021년에 주목해야 할 중국의 우주기업 5곳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갤럭시 스페이스는 2016년에 설립됐습니다. 저가 초소형 통신위성 생산을 통해 우주 인터넷 구축을 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첫 번째 통신위성을 쏘아 올린 데 성공했습니다. 80억 위안, 우리 돈 1조 5,86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창광 위성 기술은 2014년 설립된 중국 민간 우주산업 1세대 기업입니다. 중국 최초의 상업화 원격 탐지 위성 업체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랜드스페이스는 2015년 설립된 저가 발사체 개발 업체입니다. 고체 추진 모터로 구동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경험이 있고 올해 말에는 액체 연료를 장착한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페이스는 2016년 설립된 발사체 개발 업체로 중국판 스페이스X가 되겠다는 목표로 자체 개발 로켓의 발사를 성공한 경험을 갖췄습니다. 갤럭틱 에너지라는 기업은 소형 저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인 우주 개발은 선진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기업의 활발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의 우주 산업에 대해 알아본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씨앗周见